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워싱턴 정치권에서 또 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거 논의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이 지속적인 경기 부양안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경기 부양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4차 패키지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 네. 같은데 백악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 차례 부양안을 비롯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3.5 스티뮬러스 패키지까지 총 4차례 부양안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워싱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사실상 5번째 경기 부양안인데요. 이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 일반 시민들, 그리고 주와 카운티, 시 등 로컬 정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악관에서 반대 목소리가 지금 나왔는데요. 더구나 그 목소리가 케빈 하셋, 이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흘려버릴 수 있는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백악관 경제고문이 민감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적인 소신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역시 백악관의 기류를 반영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뜻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주의 깊게 앞으로 이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 협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케빈 하셋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이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혹시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요즘 뭐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케빈 하셋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 지난 2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박스뉴스에 출연해서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해 말했는데요. 케빈 하셋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은 지금 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논의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과연 이 필요한 부양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고요.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경기 부양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지금 시중에 풀려서 공급이 됐고, 그 결과 최근 들어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점 등이 굳이 또 다른 스티뮬러스 패키지, 또 다른 경기 부양안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다 하는 자신의 말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케빈 하셋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은 요즘 많은 지역에서 이 셧다운이 해제되고 있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정상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중에 돈도 많이 풀린 데다가 비즈니스가 이제 뭐 완전히 정상화로 간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정상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경제고문 바로 내용을 들어보면은 현재 상황이 급격하게 정상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4차 패키지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설사 비즈니스가 리오픈돼서 다시 영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워낙 2달 정도 이렇게 완전히 셧다운된 그 공백 때문에 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찾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경기 부양안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협상의 툴이 아닌가. 그러니까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좀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2주 전부터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심도 깊게 핵심 사안들에 대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의 발언이기 때문에 워싱턴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논의를 이제 와서 뭐 없애버리고
없던 일로 치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발언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케빈 하스의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이 사용한 표현,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Additional coronavirus package might not be necessary. 그러니까 추가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안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그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강한 반대보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백악관 차원에서 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다시피 이 협상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여기에 이제 지역 정부 예, 이런 쪽에 대한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인 게 민주당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 중에는 이제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체류자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에도 불법 체류자들까지도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뭐 세금 보고를 했다거나 어찌됐건 미국 땅에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민주당의 의사고요. 반면 공화당은 회사에 임금 지원금을 지급해서 회사가 자기 직원들에게 그 임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메테 특파원도 오늘 보도했지만 페이롤 텍스 할러데이 역기본소득세죠. 그래서 이번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이 페이롤 텍스 할러데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정부가 회사에 제공해주고 그것을 회사가 제대로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불하면 거기에 대한 페이롤 텍스를 면제해주는 이런 방식이 지금 그 공화당이 또 백악관이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이 약간은 좀 공화당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민주당의 유리한 쪽으로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막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백악관 선임 고문이 한마디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 한 80%까지 보전해주는 뭐 그런 네. 정책을 한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보다는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뭔가 협상을 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좀 딜을 하려고 하는 예.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그 케빈 하스의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의 팍스뉴스와의 그 인터뷰 발언을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제시가 됐죠. 셧다운 해제, 정상화 이런 발언 등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기 부양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주된 이유가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각 지역 정부들과 스몰 비즈니스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직도 정상으로 갈 때까지 많은 그 기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정부도 도와주고 주 정부도 도와주고 카운티 정부도 도와주고 시 정부도 도와주고 스몰 비즈니스들 특히 그 좀 영세한 직원이 얼마 되지 않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스몰 비즈니스 도와주자. 그리고 시민들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 말할 것도 없고 불법 체류자까지도 가능하면 많이 도와주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아니고요. 공화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얼마 전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대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려운 주나 카운티나 시가 있으면 그냥 파산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정부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우면 파산 신청해서 회생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밟아 나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공화당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코로나19를 명분으로 해서 민주당이 좀 정치적인 이익을 챙긴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그 로컬 정부,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 시 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그 로컬 정부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안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안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케빈 하스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의 발언은 굉장히 좀 순화시켜서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한풀 꺾인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작정 돈을 그냥 지원하는 방식은 이거는 좀 2단계에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견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좀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도 측근들이 자기와 다른 소리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용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궁지에 몰려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와 다른 말하는 측근들을 해고하고 이런 경우도 좀 볼 수 있는데 케빈 하셋 백악관 선임 경제고문 정도 위치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는 최측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박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는 상황에서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이 박스뉴스와 인터뷰가 끝나고 공식적인 인터뷰가 끝나고 그 뒤에 박스 기자들과 나눈 대화인데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돈을 안겨줘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비즈니스 재개를 이끄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무작정 돈을 남겨주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쓰면 그다음에 또 돈을 안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그냥 지원하는 일방적인 지원하는 식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일단 버틸 수 있는 돈을 주자. 이런 것보다는 경제가 재개되고 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양하는 내용, 방향이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주와 카운티, 뭐 시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어떤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경제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타격을 받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건 오히려 경제 회복에 역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스몰 비즈니스 업체 종업원들이 요즘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원래 받는 전통적인 실업수당에다가 이 코로나19 특별 실업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네. 뭐 일주일에 한 $1,000씩 받고 그럼 한 달에 한 $4,000씩 받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월급보다 세니까 비즈니스를 재개하려고 그래도 그런 종업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고 나중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 돈을 안겨주는 식의 어떤 지원책이 나온다면 오히려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공화당이나 백악관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와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부양 안에 어떤 그 큰 틀이 잡혀야 된다. 그런 지금 얘기고요. 그래서 돈을 지금 그냥 가져다 던져주는 이런 방식은 아니다. 이게 지금 백악관이나 공화당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방정부에서 주는 $600인가요? 일주일에 실업수당 네네, 엑스트라 그렇죠. 네. $600는 7월 말까지 아닙니까? 맞아요. 네. 7월 말까지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네. 민주당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서 그 계속 연이하자. 좀 더 연장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1,200 현금 지급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주당은 $2,000씩 줘야 된다. 그것도 올해 말까지 아마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당분간 일 안 하고 그냥 그 돈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회복되는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화당이나 백악관 어쨌든 돌리고. 뭐 조금 더 줍시다 하면은 또 표가 오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 안이 백악관 안이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 버릴 게 아니라 이걸 좀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좀 최상의 부양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이 사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옆으로 제껴놓고 네. 일단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우선순위를 놓고 막 이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가지고 좀 속이 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 정치를 따질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뭐 누가 선거에 당선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보다 지금 일단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워싱턴 정치권은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살펴보면 좀 재미난 게 지난주에 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쪽의 안에 긍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지역 정부들을 지원하는 내용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나 시정부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다만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지금 바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좀 페이스를 갖자, 좀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3.5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급되기 전이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 3.5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어느 정도 지금 거기서 펀딩된 금액이 소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통과시켜도 되지 않겠는가. 이 페이스 조절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못 받아들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 지원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시간 조절, 속도 조절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사실 민주당이 바라는 내용이 많이 담기는 그런 이제 부양안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바라는 안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번에 걸친 경기 부양안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5번째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는 주되 그러나 어차피 이건 협상이니까 민주당이 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통과되길 많이 원하니까 그러면 협상에서 유리한 건 공화당이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에요.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건 당연한 협상이잖아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협상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어는 주되 들어준다면 반대급부를 당연히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안을 들어주면서 공화당이 원하는 것도 집어넣어라.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들어갈 뭐 페이롤 텍스 할러데이라든가 이런 그 공화당이 원하는 것 또 기업에 돈을 제공해서 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직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실업수당으로 도와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상황이 되니까 기업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뭐 이런 방식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부양안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과 백악관이 원하는 내용, 공화당이 원하는 내용이 다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스몰 비즈니스 SBA 대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 또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이 더 될 가능성. 지금 한 번 나왔잖아요. 지금 네, 한 번 한번 나왔는데 나왔죠. 이게 2번, 3번 더 나올 수 있고 그 금액도 $1,200 어쩌면 $2,000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 관련한 특별 실업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페이롤 텍스 할러데이 뭐 이런 것 등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아마 앞으로 특히 이번 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 내용이 좀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됐건 간에 하여튼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양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